1번, 다음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재무제표 구성 요소의 인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2번,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3번, 감가상각비와 같은 비용은 발생된 원가와 특정 수익 항목의 가득간에 존재하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기준으로 포괄손익 계산서에 인식한다. 4번, 제품 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포괄손익 계산서의 비용을 동시에 인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2016년도 중 주 상공의 매입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주 상공은 동 매입과 관련된 매입 채무의 지급과 관련하여 현금 할인 15만 원을 받았으며 상품은 모두 도착하였다.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은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이다. 2016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번 150만 원, 2번 160만 원, 3번 165만 원, 4번 17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날의 자료를 참고해 직접법으로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경우 이자 수익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은 얼마인가? 단, 이자 수익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1번 564만 원, 2번 572만 원, 3번 584만 원, 4번 592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금융자산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2번 당기손익 인식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분을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이다. 3번 단기손익 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단기손익 인식 지정금융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4번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주 상공은 아래 기술된 자산을 취득하였다. 그 분류가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번 단기손익 인식지 정금융자산, 2번 만기 보유 금융자산, 3번 매도 가능 금융자산, 4번 대여금 미수 뒤채권.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은 K사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정보이다. 단, 모든 매출은 외상으로 이루어짐. K사는 2016년도 손익계산서에 대손상각비로 1,500원을 보고하였다. 만일 2016년 중에 회사가 현금으로 수금한 매출채권액이 15만 원이라면 2016년 중에 회사가 매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1번 15만 4,500원, 2번 15만 9천원, 3번 16만 1,400원, 4번 19만 1,4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2016년도에 주 전산의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건 또는 거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 또는 거래에 대한 분계가 잘못된 것은? 다만 보고기간 말은 12월 말로 가정하고 매출채권의 자산손상 회계 처리는 충당금 설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1번 자 대손충당금 5만 대 매출채권 5만, 2번 자 현금 3만 대 대손충당금 3만, 3번 자 대손충당금 9만 대 매출채권 9만, 4번 자 대손상각비 12만 대 대손충당금 12만.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주 상공은 외상매출금의 빠른 회수를 위하여 20분의 5, N 90분의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 상공은 2016년 10월 1일 주
한국에 상품 100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나 50만 원이 하자로 반품되었다. 2016년 10월 11일 주 한국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였다.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 상공이 포괄손익 계산서에 계상할 순매출액은 얼마인가? 1번 45만 원, 2번 47만 5천 원, 3번 85만 원, 4번 95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9번 대한상공 주의 2016년 12월 31일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기말 재고자산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할 때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1번 상품 A 17만 7천 원, 상품 B 14만 8천 원. 2번 상품 A 97만 5,800원, 상품 B 50만 4천 원. 3번 상품 A 97만 5,800원, 상품 B 0원. 4번 상품 A 0원, 상품 B 50만 4천 원.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 회사의 상품 거래가 다음과 같을 때 상품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번 59만 6천 원, 2번 59만 7천 원, 3번 59만 8천 원, 4번 59만 9천 원.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정부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 부채으로 표시하거나 취득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두 방법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산총액, 이연수익 표시 방법, 자산의 장부금액 차감 방법. 2번 총비용, 이연수익 표시 방법, 자산의 장부금액 차감 방법. 3번 당기순이익, 이연수익 표시 방법, 자산의 장부금액 차감 방법. 4번 순자산, 이연수익 표시 방법, 자산의 장부금액 차감 방법.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주 상공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1번 정률법, 2번 정액법, 3번 연수합계법, 4번 생산량비례법.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다음 설명 중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번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2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3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미래 지출액의 불확실성이 없어야 한다. 4번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다음의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1번 10원, 2번 20원, 3번 30원, 4번 40원.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개인기업의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기업의 자본은 자본주의 책임 한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2번 개인기업의 자본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일정액 이상의 자본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번 개인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기업의 자본뿐만 아니라 자본주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까지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 인출에 의한 자본금의 감소는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므로 결산 시에 손익계정에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직접 대응,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즉시 비용화 등이 있다. 다음 중에서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방법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1번 교육훈련비, 2번 광고비, 3번 판매촉진비, 4번 매출원가.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다음의 설명 중에서 해고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종업원의 요청에 의한 해고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2번. 기업의 의무적인 퇴직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3번. 해고의 대가로 기업이 제한하는 급여를 종업원이 수락하여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4번. 통상적인 퇴직 시점 이후에 종업원의 결정에 의한 해고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2번.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3번. 설비의 내용 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4번. 제품 보증 비용에 대한 추정률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다음은 K사의 2016년 말 재무상태표이다. K사의 유동비율이 200%일 경우 이익잉여금은 얼마인가? 1번 1,800원, 2번 1,900원, 3번 2,000원, 4번 2,1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20번.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회계 변경이란 새로운 사실의 발생 또는 기업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에 적용해 오던 회계 처리 방법이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회계 처리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번. 회계 변경은 기간 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회계 처리와 공시가 필요하다. 3번.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회계원칙을 적용하다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4번. 회계정책의 변경의 예는 유형자산 측정기준 변경,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변경 등이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번. 역사적인 정보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3번. 외부 규제에 따른 정기적인 보고가 이루어진다. 4번. 재무제표와 같은 특정 보고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대하는 제조활동과 관련된 과거의 원가 계정들을 분석하여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17원이고 총고정원가는 1,200만 원이었다. 만약 내년도 생산량이 500만 개라고 예상된다면 예상되는 총제조원가는 얼마인가? 1번 5,700만 원, 2번 7,500만 원, 3번 8,500만 원, 4번 9,700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다음 중 제조간접비 예정배 부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제 원가 계산에 비해 제조간접비 배분은 빨라짐으로 추가적인 회계 처리가 필요 없다. 2번. 예정배 부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정이 필요하다. 3번. 배부 차이에 대한 회계 처리는 필요치 않다. 4번. 제품 단위당 원가의 변동에 대응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한강은 맞춤형 노트북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는 설계부문과 조립부문으로 제조과정이 구성되며 해당 부문의 제조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 회사가 생산한 노트북 중 제품명 A100의 제조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공장 전체 제조간접 비배부율, 직접 노동시간 기준, 과 부문별 제조간접 비배부율, 설계부문은 직접 노동시간 기준, 조립부문은 기계시간 기준에 의한 제품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1번. 공장 전체 기준 7,000원 부문별 배부 기준 8,000원. 2번. 공장 전체 기준 8,000원 부문별 배부 기준 7,000원. 3번. 공장 전체 기준 7,000원 부문별 배부 기준 6,000원. 4번. 공장 전체 기준 6,000원 부문별 배부 기준 7,0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원가 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가 배부는 변동 간접비와 고정 간접비를 제품별로 배부하기 위한 것이다. 2번 원가 배부는 직접 재료비를 집계하기 위한 것이다. 3번 변동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하여 생산량이나 투입 인원수 등의 배부 기준을 사용한다. 4번 고정 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하여 예정배 부유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6번 주 상공은 2개의 제조 부문과 2개의 보조 부문이 있다. 각 부문에서 단기 중에 발생한 원가와 보조 부문이 제공한 용역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호배부법에 의할 경우 제조 부문이 조립 부문비 합계액은 얼마인가? 1번 118만원 2번 157만원 3번 175만원 4번 181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27번 원가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는 용역 잠재력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서 미소멸 원가와 소멸 원가로 구분된다. 미소멸 원가의 예로서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1번 매출 원가 2번 감가상각비 3번 무형자산 상각비 4번 재고자산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주 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각각 100개씩 생산하며 회사 전체의 고정제조 간접원가가 5만원이 발생하였다. 고정제조 간접원가의 배부 기준은 기계시간으로 한다. 다음 표를 통해 제품 A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라. 1번 400원 2번 500원 3번 600원 4번 700원 정답은 3번입니다. 29번 주 대하는 A, B 두 공정을 이용하여 샤번 11 제품과 샤번 12 제품 등을 생산하며 제조 간접비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샤번 11 제품의 A 공정과 B 공정의 제조 간접비로 옳은 것은? 1번 A 공정 10만원, B 공정 2만원 2번 A 공정 9만원, B 공정 만원 3번 A 공정 2만원, B 공정 10만원 4번 A 공정 10만원, B 공정 9만원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주 대하는 A 제품만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된다. 기초제공품의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24만 8천원, 가공 원가 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기에 투입된 직접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는 각각 64만 8천원과 32만 8천원이다. 평균법을 사용하여 직접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150원 2번 160원 3번 300원 4번 320원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 한강은 단일의 기계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자료에 의하여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1번 2만원 2번 2만 1,000원 3번 2만 3천원 4번 2만 5천원 정답은 1번입니다. 32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 주문 생산 종합원가 계산 대량 생산 2번 개별원가 계산 건설업, 조선업 종합원가 계산 정유업, 화학공업 3번 개별원가 계산 기말제 공품의 평가 중요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원가의 자동 계산 4번 개별원가 계산 작업원가표 종합원가 계산 제조원가 보고서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제도 하에서 생산조업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끼리 묶인 것은 무엇인가? 1번 가, 나 2번 나 3번 가, 다 4번 나, 다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다음 표준원가 계산 시 재료비 차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재료의 구입 시점에서 가격 차이 분리 시 원재료 계정은 항상 표준원가로 기록된다. 2번 직접 재료 구입 가격 차이는 실제 구입량을 기초로 계산한다. 3번 직접 재료는 사용 시점에서 구분하는 것이 적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좋다. 4번 재료비 차이가 불리하다는 것은 실제 재료비가 표준원가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리한 차이는 차변에 기록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다음은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재료비는 차이 분석 시점의 구분 여부에 관계없이 수량, 능률, 차이는 동일하다. 2번 제조간접비 차이 분석 3분법에서 능률 차이는 변동 제조간접비에서 발생한다. 3번 직접 노무비의 차이 분석에서는 임률 차이와 능률 차이가 나타난다. 4번 고정 제조간접비의 회계 처리 시 제품 원가에는 고정 제조간접비 예산이 반영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주 고려는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단위당 제품 가격은 100원, 단위당 변동비는 60원, 총고정비는 9,000원이다. 예상 판매 수량은 300단위다. 손익분기점을 초과하여 판매가 이루어질 때 판매 수량이 1단위 늘어날 때마다 증가되는 단위당 이익은 얼마인가? 1번 40원, 2번 60원, 3번 80원, 4번 100원. 정답은 1번입니다. 37번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안전한계율이란 안전한계 매출액을 실제 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한 것이다. 2번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3번 고정비가 커질수록 영업 레버리지도는 작아진다. 4번 영업 레버리지도는 1 잔전한계 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주 금화는 문방구용품을 생산 판매한다. 현재 연간 판매량은 50만 개이고 개당 판매가는 5원이다. 고정원가는 90만 원이고 변동원가는 단위당 3원이다. 현재 연간 영업이익과 손익분기 매출액은 얼마인가? 1번 영업이익 12만 원, 손익분기 매출액 225만 원. 2번 영업이익 12만 원, 손익분기 매출액 200만 원. 3번 영업이익 10만 원, 손익분기 매출액 225만 원. 4번 영업이익 10만 원, 손익분기 매출액 20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CVP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업 또는 독립변수인 원가와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2번 수익과 원가의 행태는 결정되어 있고 관련 범위 내에서 선형이라고 가정한다. 3번 생산량과 판매량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번 분석기간이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단기간이라고 가정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0번 다음 중 여러 종류의 제품을 고객의 다양한 주문 사양에 맞추어 생산하는 회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원가 계산 시스템은? 1번 종합원가 계산, 2번 개별 원가 계산, 3번 표준원가 계산, 4번 소매제고법. 정답은 2번입니다. 41번 소득세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득세에는 종합과세제도와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제도가 있다.
2번.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 3번.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별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4번. 당해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다음 중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 방법 중 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2번. 비거주자에게도 제한 없이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3번.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번. 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및 이에 관한 결정 경정과 징수 환급에 관하여는 거주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43번. 아래 자료에 따라 개인사업자 갑의 총수입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2억 1천만 원, 2번 2억 1,500만 원, 3번 2억 2,500만 원, 4번 2억 2,800만 원. 정답은 4번입니다. 44번. 소득세법의 총수입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년도로부터 2월된 소득금액은 총수입 금액에 불산입한다. 2번.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부채 성격이라서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3번. 매출액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는데 매출 할인은 제외하고 매출 환입액과 매출의 누리는 포함한다. 4번.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액은 총수입 금액에 산입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5번.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이 4천만 원인 경우에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이다. 1번 600만 원, 2번 492만 원, 3번 420만 원, 4번 348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46번. 다음 중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것은? 1번 비영업 대금의 이익, 2번 배당 소득 중 그로스 업된 금액, 3번 근로소득, 4번 봉사료. 정답은 2번입니다. 47번.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한국 씨는 2016년 2월 10일 서울에서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다. 김한국 씨가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취했던 행동 중 부가가치세법에 위배되는 것은? 1번. 김한국 씨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고 10일 후인 2월 20일에 비로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다. 2번. 부산에 출장 중이었던 김한국 씨는 사업자 등록을 자신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부산 소재 세무서의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였다. 3번. 김한국 씨는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여 자신의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4번. 김한국 씨는 사업자 등록 전인 2월 10일 의류 제조업자에게 미리 의류를 구입하였다. 정답은 3번입니다. 4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번.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 대신에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번.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4번. 재화 또는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9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원대한 남 69세 씨의 인적공제액은 얼마인가? 1번 400만 원, 2번 500만 원,
3번 600만 원. 4번 700만 원. 정답은 2번입니다. 50번 거주자 갑의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시오. 1번 1125만 원. 2번 1875만 원. 3번 2250원 000. 4번 300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51번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상 과세기간과 사업개 시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이다. 2번 일반 과세자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개월이 한계과세 기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3번 신규 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가 원칙이다. 4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외에 사업 개시일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52번 다음 중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미가공식품. 2번 주택임대 용역. 3번 약사의 조제 용역. 4번 토지의 임대. 정답은 4번입니다. 53번 다음 자료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1번 3월 2일. 2번 3월 5일. 3번 3월 10일. 4번 3월 20일. 정답은 3번입니다. 5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거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금 판매 시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 2번 폐업 시 잔존재화는 폐업하는 때. 3번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재화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4번 무인 판매기에 의한 재화 공급은 재화가 소비되는 때. 정답은 4번입니다. 55번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 단위, 원. 1번 960만 원. 2번 1200만 원. 3번 1440만 원. 4번 1800만 원. 정답은 3번입니다. 56번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와 관련 없는 것은? 1번 사업장 현황명세서. 2번 수출 실적명세서. 3번 외화입금증명서. 4번 내국신용장. 정답은 1번입니다. 57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없음. 정답은 4번입니다. 58번 다음 중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확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 2번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 3번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는 때. 4번 확정신고 내용의 사실과 다른 기재 내용이 있는 때. 정답은 1번입니다. 59번 2016년에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홍길동의 2016년 매출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일반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1번 2017년 1월 1일. 2번 2017년 7월 1일. 3번 2018년 1월 1일. 4번 2018년 7월 1일. 정답은 2번입니다. 60번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인 박검정 씨의 2016년 과세기간의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박검정 씨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차가감 납부세액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단, 제시된 자료 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하고 숙박업의 부가가치율은 20%로 한다. 1번 49만 3천 원. 2번 37만 6천 원. 3번 10만 8천 원.
4번 6,000원. 정답은 4번입니다.